네, 여러분 기아 EV3 보이십니까? 이젠피 플랫폼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전륜 구동형 모델로 나와서 EV6라든가 아이오닉5라든가 그런 모델들보다는 저가형으로 나온 모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품성도 저가형인 것 치고는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인기가 많고 지금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기아에서 뭐 전기차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할 때 유일하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EV3예요. 인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EV3를 제가 처음으로 봤었던 게 콘셉트카로 봤었죠. 기아 EV-데이, 벌써 한 재작년쯤의 일인데 그때 EV3도 EV3지만 사실 저는 조금 더 기대가 됐었던 차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UV 스타일은 그닥 안 좋아하거든요. EV3 옆에 컨셉트카가 또 하나 있었어요. 네, EV4라는 컨셉트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EV4는 보면서 저게 양산형이 된다면 어떻게 디자인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거든요. 되게 컨셉카다운 디자인이었고 이게 디자인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감도 안 잡히겠는 거예요. 근데 그 EV4가 드디어 우리 앞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EV4 미디어 프리뷰 행사장이고요. 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시간 안에 다 해야 되거든요. 후다닥닥 빨리 궁금했던 것들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사실 여러분들 EV4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익스테리어 사진들은 다들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었던 게 인테리어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이 되는 대로 인테리어 먼저 후다닥닥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모델은 EV4 그냥 일반 모델이에요. 그리고 저 뒤쪽에 파란색 모델 하나 있는데 EV4 GT 라인이거든요. EV3 GT 라인하고 뭐 비슷한 거죠. 조금 더 고성능의 느낌적인 느낌을 내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EV4 GT 먼저 한번 타볼까요?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EV3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 보이죠? 일단 앉아보겠습니다. 네, 차량에 우선 앉았고요. 일단은 먼저 드릴 말씀은 본 차량은 양산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양산형으로 다듬어지지는 않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차량에 앉았을 때 드는 첫인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세단, 해치백, 외건 이런 모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V3보다 EV4를 좀 기다렸었던 게 세단이기 때문이거든요. 낮은 프로포션 그리고 차량에 앉았을 때 낮은 시트 포지션 뭔가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주행 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습니다. EV3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에서 SUV를 조금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얘를 많이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낮춘 것들이 포르쉐 타이칸, 뭐 아우디 이트론 GT 이런 모델들인데 성능 지향성이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하는 그 언저리 쪽에는 배터리를 깔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배터리 공간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데 고가의 차량들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면은 그만큼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도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얘는 보급형 모델이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는 대중형 모델이란 말이에요. 바닥 하부의 공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세단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은 살짝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단이니까 EV3보다는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머리 정수리 위쪽은 썬루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머리 손날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헤드룸이 뭐 아주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앉은 키가 저보다 조금 더 큰 분이라고 하면 헤드룸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 앉은 키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윈드실드가 상당히 앞으로 눕혀져서 쫙 되어 있고요. 하나로 합쳐져 있는 디스플레이 쓰고 있고 가운데에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지니뮤직, 뭐 멜론, 네이버, 바이브, 유튜브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볼 수 있고요. 송풍구 위쪽으로 해서 터치패드 형태로 메뉴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공조 관련해서 조그 셔틀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EV3의 구조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래 공간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아래 공간에 뭐 크게 없어요. 100W까지 충전 가능한 C타입 포트 있고요. 차량하고 데이터 연동할 수 있는 C타입 포트 있고 그 다음에 12V 아울렛 있고요. 그 밑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공간 있고요. 컵홀더가 있어요. EV3에서도 봤었던 이 이동식 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팔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음료를 마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음료 쪽으로 손이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상당히 깊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레이 위쪽으로 여러 가지 버튼들 있는 거 동일하고요. 대신에 센터 콘솔 박스는 별도로 달려져 있지 않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뭐 EV3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컬럼에 운전자의 시선, 지금 이 양반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 달려져 있고요. EV3 같은 경우엔 여기에 직선으로 딱 내리꽂는 선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 선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데에다가 앰비언트 라이트 넣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을 이런 데에다가 갖다 박아놨네요. 우리가 보통 시트 열선 킬 때 스티어링 휠 열선도 같이 키니까 조작성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EV3와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막 고급의 소재를 쓴다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조금 더 재활용의 소재를 쓴 듯한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약간 고무와 플라스틱 그 어딘가 중간쯤의 느낌이 나는 소재들이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끄트머리에는 메탈릭한 느낌의 소재를 세로로 딱 쓰면서 EV3 부터 좀 자주 볼 수 있었던 세로의 라인, 기아 하면은 또 스타맵 시그니처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세로의 디자인들을 적용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 것이 들어갔습니다. EV3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음악은 나중에 차량 시승하게 될 때 그때 한번 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EV4 GT 라인이다 보니까 가로로 쭉쭉쭉 시트에다가 선을 그은 형태의 디자인 취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뒷좌석에 탔습니다. 사실 뒷좌석 EV4의 디자인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바닥에 배터리가 많이 깔려있는 세단이란 말이에요. 세단이 나온 거는 개인적으로 좋았지만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헤드룸 공간 어떨 것인가, 머리가 닿긴 닿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을 때 제 키 기준에서 제 176에 앉은 키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천장에 머리가 닿긴 닿아요. 좀 릴렉스하게 편하게 앉는다라고 하면요, 뭐 머리가 닿긴 한데 헤드레스트에도 머리가 닿는 정도의 공간, 천장의 형상을 보시게 되면은 최대한 헤드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가운데 부분은 조금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탑승자의 머리가 있는 공간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176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조금 릴렉스하게 앉아도 천장에 머리가 닿긴 닿습니다. 2열 뒷좌석의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눕혀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대한 상체를 뒤쪽으로 기울게 해서 천장 쪽에 머리가 닿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앉았을 때 허리의 각도는 매우 편한 편입니다. 상당히 편한 편이고요. 주먹이 하나, 둘, 셋, 주먹 한 2개 반에서 3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여유로운 레그룸 공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트는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 맞춰 놓은 거거든요. 다만 이제 또 전기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 시트 밑으로 발을 넣고자 했을 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트 포지션을 차량 내에서 높게 설정한 거 아니에요. 시트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시피 한데 전기차다 보니까 바닥이 시작되는 스타트 지점이 높은 거죠. 그리고 바닥이 높은 만큼 시트도 살짝은 낮은 듯한 느낌은 있긴 합니다. 아주 크진 않아요. 이 정도 공간? 프레임 안에 들어와 보이는 이 정도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전기차 플러스 세단이라는 장르가 합쳐졌을 때 발생하는 그 약간 아쉬운 점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는 했지만 공간적으로 손해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체구가 왜소한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탔을 때 그럴 때는 불편함이 1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덩치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 덩치 엄청 크잖아요. 2열을 위한 편의 장비 잠깐 보여드리면요, 센터 콘솔 있는 쪽에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 살짝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속에도 워크인 디바이스 있고요. 각 시트별로 해서 C타입 USB 포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시트백 포켓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열선 시트도 3단으로 조절되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는 안 들어가네요. 센터 암레스트가 있어서요. 내려보면은 컵홀더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로 별도의 수납 공간 같은 것은 없고요. EV 시리즈는 다 이걸로 통일을 할 건가 봐요. EV4도 헤드레스트가 망사용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시트의 쿠션감은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아주 좋은 뭐 가죽이 쓰였다 이런 것 같진 않거든요. 눌러봤을 때 인조 가죽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좌감 같은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K5에서도 좀 봤었던 느낌이죠. 뒷 유리창이 되게 커 보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아래쪽은 블랙 하이글로시로 덮어서 유리창은 이쪽에서 딱 끊겨져 있고 이쪽서부터 트렁크 리드로 쭉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거든요.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래쪽에 있어서 허리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누르시면은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트렁크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 루프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뒷부분의 길이가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렁크 리드 쪽을 최대한 뒤쪽으로 밀어놓은 형태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트렁크의 입구가 상당히 좀 좁은 편이라서 이 안쪽 깊숙이 있는 물건을 꺼내야 될 때는 허리를 많이 굽혀서 좀 빼야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 들펴 보면은 그래도 이만큼의 좀 널널한 수납 공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위쪽에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하고 이 시트 공간 사이에 약간의 턱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여기서 차박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공간으로 보이고요. 아까 전에 깊숙한 짐 빼기 조금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트를 폴딩하고 물건을 꺼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전륜 차량이고 또 세단이다 보니까 보닛 형상 자체가 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커버를 하나 놓고요, 커버 아래쪽으로 가면은 뭐 바로 인버터라든가 PA 시스템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아, 그러네요. 여기 시원합니다. 여기 어스에는 커버가 아예 없네요. GT 라인 봤으니까 이번에 그냥 어스 모델 인테리어 한번 둘러볼게요. 아까 전에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스에서는 직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직물 소재가 도어 트림 쪽에도 보시면요, 이쪽 부분은 직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살짝 장미나무 패턴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패턴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직물을 쓰고 위에는 브라운 계열의 인테리어를 쓰고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네요. 서브컬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드라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문화를 좀씩 접한 거 있잖아요. 왠지 일본의 가정집에 가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제가 만약에 EV4를 구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인테리어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GT라인에서는 3스포크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스포크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EV3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좀 많이 보시게 될 EV4의 어스, 그러니까 일반형 버전이에요. 끄트머리 쪽으로 DR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큐브 형태의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최근에 기아차들 EV6도 그렇고요, EV3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세단이다 보니까 전면부를 상당히 많이 낮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바닥에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클래딩을 두르면서 실제로는 살짝은 높은 차지만 그래도 좀 낮아 보이게 할 거야 라고 구성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들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속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EV3에도 이런 형태의 클래딩이 들어갔고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들을 많이 쓰면서 이게 이제 슬슬 눈에 익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좀 볼드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EV4의 선들을 보면은 다 선이 좀 굵어요. 최근에 기아가 밀고 있는 네모네모 세모세모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디자인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파워트레인의 크기 자체가 좀 작아지잖아요, 엔진차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보닛의 높이 자체가 좀 낮아진 것도 있지만 A필러 자체를 상당히 극단적으로 앞으로 끌어오면서 상당히 좀 눕혀진 형태, 그러면서 앞에 유리가 되게 크게끔 이렇게 디자인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기 역학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조금 더 앞이 누워 있다 보니까 스포티한 느낌을 내는 것도 있어요. A필러 쪽에서 한번
쫙 올라가서 A필러가 사실상 가장 높아 보이게끔 디자인은 되어 있는데 천장이 살짝 둥그스름하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높은 거는 한 B필러 이쪽 부분, 그리고 세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루프라인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낮췄을 텐데 얘는 아까 전에 실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추면은 뒷좌석에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부분만 낮아지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실내에서 그대로 헤드룸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뒤쪽에 와서 리어 윙의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이쪽 천장 라인이 그대로 뒷 유리창으로 쭉 연결됐다가 트렁크 리드에서 싹둑 잘리는데 이 끝부분이 살짝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와류가 생길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공기역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공기 흐름에 좋은 쉐입이라고 하면은 물방울 형태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도 컨셉트 카드를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물방울의 형태로 디자인된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얘도 보면은 물방울 형태의 쉐입, 그러니까 앞은 살짝 뭉툭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도 뒷부분 공기가 싹 흘러 지나가는 부분은 길게 쭉 뻗어져 있는 형태의 디자인, 이런 것을 취한 것을 측면뷰에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딱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에요. EV3와 마찬가지로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충전구는 이 앞쪽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리어 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호불호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괜찮은데요. 가장자리 쪽으로 리어 램프가 가 있다 보니까 중앙 쪽이 살짝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선 같은 것들도 그렇고 측면에 봤을 때 굴곡 같은 것들도 그렇고 면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마냥 심심해 보이진 않거든요. 뒤에서 봤을 때 방향지시등은 요 밑에 두 줄로 나오는 LED, 이 위쪽은 아마 브레이크 등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모세모한 형태를 들어가 있고요. 클래딩이 아까 전에는 무광 플라스틱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블랙 하이글로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전면 범퍼와 후면 범퍼에 날개 형태의 디자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꺽쇠 모양도 아까 전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형태였다면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온 형태로 되어 있죠. GT라인의 타이어 사이즈는 2550에 19인치, 19인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어스도 동일합니다. 2550에 19 동일한 사이즈의 타이어 쓰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효율성을 위해서 타이어의 폭 자체는 조금 얇은 거를 썼네요. 오늘 영상은 한 이 정도까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촬영한 지가 거의 한 50분이 돼가고 있는데 오늘 행사가 딱 50분짜리 행사여서 다음 분들 또 보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딱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만간에 만나겠죠. 아까 전에 제가 인테리어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를 만들면서 세단을 만든다는 게 이게 되게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공간의 효율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픈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SUV의 판매량이 되게 높잖아요. SUV들을 보통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세단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에서 이렇게 전기 세단을 만들어줬다는 거, 저는 이건 약간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요도 적은 세단을 굳이 전기차로 만들어줬다는 거는 그만큼 장르의 다양성에 있어서 많은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라고 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저같이 SUV 싫어하고 세단 좋아하고 해치백 좋아하고 외건 좋아하고 이런 변태들도 살만한 차가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시장에서 전기 세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급형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 모델 3,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딱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사실 EV3가 되게 좋긴 한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아의 전기차를 산다면 저는 살짝 존버를 했다가 EV4를 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돈은 없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 EV4가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아직 스펙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시승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차량 어떤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